네, 이렇게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담당 수사팀은 지휘부가 항소 금지를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는 진실을 가리기 위한 대제 신문을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상황 관련해서 화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2분쯤인데요. 중앙지검 수사팀이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언론에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에 갑자기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장의 반대로 항소하지 못했다 이렇게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후폭풍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련의 과정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공개 입장을 냈는데 예. 국민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피고인이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와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행복하겠습니다. 대장동 일동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1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셨지만 부패 범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도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끄러워하고 유감 표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관련돼서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요. 재판 중지 얘기 나오다가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공소 취소 얘기도 나오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검찰에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못하게 했습니다. 네. 저는 일종의 앞으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일종의 간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법치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모든 법치가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다면 제가 볼 때 재판이 중지되거나 공소 취소되는 상황이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주 노골적으로 본인의 죄를 지우는 그런 공소 취소에 나서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들이 좀 상당한데 그럼에도 항소를 포기한 게 좀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또는 항소 자제 이 내용을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법무부에서 오늘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네. 이번에 이 항소를 포기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1심에서 어떤 그 허점이 있어야 항소를 하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막무가내로 1심 결과에 대해서 항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네. 여기에서 1심 판결에 보면 대법원의 그 판례를 아주 충실하게 담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 내부의 항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형량보다 3분의 1 이하로 선고가 되었을 때 이때는 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5명 중에 2명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높은, 더 무거운 형량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그 검찰이 구형했던 것 대비해서 절반 이상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 검찰의 이 항소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항소를 자제했다고 해서 그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 입장도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리고 그런데 오늘 오전에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흘렀죠. 2시간쯤 전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정지검장도 원래는 항소를 승인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법무부 측의 의견을 듣고 나서 입장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사의 표명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지금 자리를 보존하기에 볼 때 궁색하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수사를 했던 수사팀에서 당연히 항소를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법무부의 입장이 굉장히 좀 궁색한 게 뭐냐면 본인들은 지시하지 않았다. 뭐 약간 의견 정도 했다 그런 거지만 사실상 제가 볼 때 검찰이 알아서 긴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책임을 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도 있지만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항소를 통해서 이거를 다퉈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이익 변경이라고 해서 1심보다 형량이 높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일종의 모자, 캡을 씌운 거거든요. 네. 그러면 1심 관련해서는 무조건 다음 재판을 받을 때 1심보다는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네요.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3심제에 기반한 어떤 대한민국의 법치 체제에서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재판부가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무기징역 5년 이상의 형량과 무기징역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다툴 여지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교도소에서 오래 있느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의 구현의 의미가 있지만 피해액이 8천억 정도가 부당이익이 나온 혐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항소를 안 했을 때 이거 관련해서 이분들도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이 8천억에 가까운 돈이 붕 뜨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의 구현에 맞는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이 항소 포기를 두고서 검찰에서는 내부 구성원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 외압 논란도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글쎄 어떤 부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외압으로 작동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담당 이 수사팀에서도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이 상황들을 정리해서 발표할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조건 상부에 외압이 있었다, 외부에 어떤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가? 그리고 그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된 서울중앙지검장은 왜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결정을 내려놓고 그 사퇴를 하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추가적인 입장들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예단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하고 무죄가 나면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항소 상고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법무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제가 주요 사건 관련해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이거 제도적으로 해서 규정들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이야기 먼저 살펴보면요.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스스로 봉인했다. 대통령실의 개입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그리고 주진우 국민의힘의 의견이 좀 눈에 띄는데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거든요. 직권남용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번 항소 포기가 좀 이례적이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 국민들이 진짜 납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월급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국민들한테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못했다고 하고 그게 누군가의 어떤 영향력 행사에 이루어졌다면 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게 된 거죠. 예. 저는 이게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그냥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제가 갑자기 재판을 중지하자고 주장을 하고 재판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을 하고
제가 1심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갑자기 상대 검찰 쪽에서 항소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네. 심지어 제가 혐의가 배임인데 배임죄 관련해서 이거를 없애자고 했을 때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 말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저의 차이가 뭡니까? 권력을 가지고 정권 교체했고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이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할 일을 안 했다고 하면 사실상 검찰이 사망한 날이고 법치가 무너진 날이고 제가 볼 때는 재판이 멈추고 항소가 멈춘다는 건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멈춘 야만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법무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법무부 차원에서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리진 않았고 이게 맞냐는 의견은 냈다. 이 검찰 만능주의, 검찰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건데요. 다만 1심에서 손해 금액을 제대로 산정 못하다 보니까 형량이 더 낮은 형법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고 이 외에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꽤 있지 않은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법무부에서 어떤 그 지침을 내려서 수사를 지휘한 것은 아니다. 그냥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것을 외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 과대한 포장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좀 전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무분별하게 검찰이 항소를 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을 바꿔가는 그런 제도를 바꿔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 재판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배를 가르겠다라는 그런 압박성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이 회유하고 압박하는 부분에 의해서 본인의 진술이 바뀌었다라고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리한 기소도 정치적인 기소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성과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기소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또 이재명 대통령까지 엮어가지고 이렇게 그 정치적인 공세를 펴는 것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1심 재판부가 이런 판단도 했지 않습니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 민간업자들의 유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까지 설시를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에서 이제 지침을 내려서 수사를 지휘한 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뭐 법무부 의견을 듣고 난 이후에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입장을 번복해서 이제 항소를 불허하고 이것이 사유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이 이 법리 적용에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압박이죠. 압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서울중앙지검장도 처음에는 이거 당연히 항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같은 의견이었는데 여튼 대검이든 아니면 법무부의 얘기를 듣고 바꿨다는 건데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 과정성에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 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은 상황.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나아가서 상상하지 못한 일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지에 대해서 보고요. 무엇보다도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좌장, 친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사실 국무회의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뭐 1심에서 무죄 나오면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발언을 넘어서 이번에는 무죄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1심, 2심에 갔을 때 더 어떻게 보면 강한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제거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일종의 간복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언론들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거고요. 그 이후에 공선을 취소하는 문제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과 국민들이 당권으로 보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이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 씨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출석하는 모습부터 직접 보시죠. 이 자료를 봐주십시오.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이것조차도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런 점을 비롯해서 오늘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혀서 공정한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가 조작됐다. 누가? 라고 오세훈 시장께서. 아니 낙지를 갖고 자꾸 문어라고 그래. 비공표 조사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예, 저 사람이 문과 나와서 그렇잖아요. 통계를 잘 모르셔서. 예. 자, 들으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 이 비공표 여론조사조차도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명태균 씨는 오 시장을 향해서 공표와 비공표 조사의 뜻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입장이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오늘 대질신문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하게 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했고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입금했다라는 사실은 확실히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를 누구를 위해서 했겠는가, 그것도 누가 지시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일이 있고, 또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를 2번 정도 뭐 스치듯이 만나서 다시는 저 사람하고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해서 안 만났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는 또렷이 7번을 기억하고 있고 그 이상도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만나서 무엇을 얘기했는가? 그리고 지난번 서울시의 국감에서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가서 아파트 키 받아와라 라고 얘기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뭔가 확실한 대가를 약속했고 그 약속한 대가가 아파트였다면 그 키를 받아가지고 오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것인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특검의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져야 될 사안이고요. 여기에서 오세훈 시장이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분명하게 소명하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오늘은 반드시 정확한 소명의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명태균 씨의 어떤 진술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믿습니까? 저번에 국정감사 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보고 질질 짰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김영선 의원의 전 의원의 문자를 연애 편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사람은 아니고, 도리어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좀 당황했습니다. 너무나 격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마저도 사실상 이전에 쓸모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없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 지난해 10월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어떻게 시장이 된지를 모른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오세훈 시장하고 본인하고 뭐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돈이 오갔다는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비공표 여론조사 관련해서요. 그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댔다고 합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또 저번에 국정조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돈 관련해서 잘 모른다. 네. 얼마 받은지 모른다도 얘기를 했고, 특히나 여론조사가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오세훈 캠프가 아니고요. 서울 그 당시에 김정인 위원장에게 가고, 그 당시 여의도 연구원 지상욱 전 의원한테 갔습니다. 네. 만약에 본인한테 필요했다면 오세훈 시장한테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소위 허언증 환자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실상 이 사람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저는 국민들이 명확하게 볼 거라고 봅니다. 네, 대질신문 등 오늘 조사는 아마 밤 늦게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